전국에 계시는 백만개미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오늘 6월 첫날인데요. 오늘 시장은 지금 이 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강하게 올랐고, 무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상으로 735가 이미 넘었고, 이제 코스피도 2065까지 다다랐습니다. 매매 특징에 재미난 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다 샀습니다. 순매수를 견지했고, 재미난 거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한 4천억 이상 팔았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한 600억 가까이 팔았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신경 써서 들여다보자, 이런 말씀을 한 1개월 이상 전서부터 삼성전자만 안 움직이고 딴 것들이 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반드시 우리는 환율을 체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환율이 1225원으로 끝났어요. 13원 50전 강해졌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사실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우리가 장 마감할 때까지는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을 하는데 어떤 말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그 통과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전할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역시 시장의 예측치를 트럼프도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시장은 그런 것 치고는 되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지난 주말에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역시 까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우리가 걱정하는 무역협상 파기라든지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그런 표현은. 근데 앞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런 제재 조치에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시장에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 이번 홍콩 관련해서 그 시장에서 받았던 그런 우려감은 일부분 해소됐다.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됐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크지는 않지만 작은 노이즈는 이 대중국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극한 대립을 하는 그런 일은 쌍방이 다 피해를 보니까 없을 것이지만,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이 숨이 턱에 차서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게 좋은 이런 구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노이즈다. 그 미중 분쟁 관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 시장을 강하게 만든 게, 오늘 이제 5월 수출 동향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되게 이번 달에는 어쨌든 간 다시 흑자로, 한 달 만에 흑자로 돼서 4억 4천만 불 흑자 수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진단 키트나 방역용품, PC 서버, 우리가 늘 얘기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들이 괜찮을 거라고 했던 것들이 다 플러스로 괜찮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 이게 이제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렸고, 또 오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쪽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쪽 메모리 쪽에 낸드 플래시를 오늘 또 8조 이상을 투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라서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부분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는 뺏길 수 없다, 이거 양쪽을 다 선언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오늘 또 역시 삼성전자는 한 500원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치료제로 동물 실험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게 이제 바이오 섹터를 견인하는 그런 결정적인 모티베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앞장서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 빼고는 거의 전 업종에 걸려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나온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하게 그 6월 새로 시작되는 6월의 투자 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스페이스X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2024년까지 화성에 민간 그 우주여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신용어가 오늘 주시장에 스페이스 이코노믹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4년 멀리 남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스페이스 이코노미 하면 지금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잘 와닿지 않지만 이제 이거를 좀 조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부품에 무슨 세라믹 나사라도 하나 납품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런 거는 첫 번째 그럴 때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 가야 되는 숙제, 홈워크로 하나를 스페이스 이코노믹이라는 걸 오늘 잡았다. 또 하나는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15조 8천억 유동성 공급한다. 이게 발표됐어요. 근데 흔히 뭐 이렇게 신경 써서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나서 더더욱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증권사들이 IB 쪽에 강화하면서 했던 그 피의들 있죠. 이것들이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그것들이 이제 디폴트 상태로 만약에 그냥 나타나면 이것도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내심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서 조금 해소되는 거 아닌가, 유동성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의 하나로 등장했던 건데 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중 부동자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자금이 떠당기는 이 시중의 이 자금은 어딘가 돈이 벌린다 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100조다. 1100조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증시에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 3월에 코로나19 발표되고 시장이 내리꽂을 때도 개인 투자가들이 12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44조 몇천 45조 이렇게 예탁금을 가고 있죠. 거기다가 CMA까지 합치면 거의 100조에 가까운 게 이거는 거의 그냥 바로 발사해도 될 정도의 장전된 돈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예전만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당히 강한 장인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한 장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좀 어려운 시장을 겪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 장이 움직이면 위축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움직이면 벌써 이제 겁부터 나고 뭐 그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온 동학개미, 스마트 개미들은 투자 방법이 좀 과거랑 달랐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팔고 있었어요. 코스피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장이 맛이 갔다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익 시현을 적절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수상으로 1500을 깼다가 지금 거의 V자 반등을 왔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고소공포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그냥 안 가냐, 앞으로
간다 이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 다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괜히 여기서 어무너무 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상승 속도가 지난번보다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침이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침이 있을 때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가 조정권의 꼭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익 실현된 거 일부는 처리해서 이익을 챙겨놓자 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 마지막 날에도 가장 모범적인 그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면서 50% 주식, 나머지 이익 실현한 현금, 그러고선 이거를 좀 보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만 뭐 언택 이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지금 막 들어가서 사기에 그렇게 쉽게 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샀다고 해서 그분들은 위험한 때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시장이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도 모든 종목을 다 끌고 상승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시장에서 일어날 거냐? 넌 타고 넌 내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종목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을 압축해 주는 작업은 반드시 언제 시장이었건 그런 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뭉탱이로 다 이렇게 해서 V자 반등해서 올라왔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히 배제시킬 종목은 배제시키고 태울 종목은 태우고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 어떤 한 개인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그 대상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월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V자 반등에서 첫 번째 조정의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그 언저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1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 제가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쪽집게 무당처럼 2100 딱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언저리에 왔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나쁘고 그런 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함에 따르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1% 빠지고 그 다음날 0.5% 오르고 또 그 다음날 0.5% 빠지고 1% 오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평균 잡아서 하루에 0.5% 정도만 계속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종목 사면 해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6월 달에도.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시장을 당황해서 보면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차분하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굉장히 시장이 쉬워 보인다. 그 룰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개인 투자가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 상의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그럼 어떤 변화가 예측되느냐? 지금 시장이 조정이 있건 조정 없이 가건 선택할 수 있는 산업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언택 관련, 뭐 바이오 관련, 또 2차전지 관련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딴 거 살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데 말만 붙이면 무조건 다 갔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압축될 거다. 근데 그 압축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실적이라 얘기해요. 실적이, 근데 실적을 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무슨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거 벌어갖고 그 등치에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특히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기업이 어제보다 내일이 얼마나 날 수 있냐에 더 무게를 두는 거지. 그러면 다 금융지주 그 주식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 장세 시장에서는 보는 키가 그런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언택
시장에서 삼성그룹도 삼성그룹 입사 뽑는 거 언택으로 했는데 결과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어떤 날 정해갖고 국민학교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시험 보는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파생돼서 얼마의 수익이 실제로 들어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 5, 6, 2분기의 실적이 이게 고무적인 흐름을 타고 가느냐, 지금 얘기한 언택바이오, 2차전지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그게 뒷받침되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지금까지는 알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매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다 이러는 거는 떨어질 때마다 좀 사서 오르면 팔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쉽게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고소에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상당히 기술적 분석도 좀 중요시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 예컨대 저도 그렇고 저는 40여 년 동안 증시에 있었지만 저도 그렇고 또 한 달 전에 증시에 참여한 분도 사실 똑같아요. 크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집어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택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택 주식이 말만 언택이었고 실질적으로 따라붙는 실적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이건 배제. 자, 근데 시장에서 내가 그동안 이 언택 주식을 사갖고 얼마 동안 먹어서 한 50% 때려갖고 이익 시현해놓고 나머지 현금 갖고 좀 또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 깊게 빠졌다. 근데 그게 이동평균 선상에서 이렇게 추세를 깨트리는,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싸게 사서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땐 비싸게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종목마다 흐름을 지탱하는 그 이동평균의 위에서 터닝 커브가 나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터닝 커브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수반된다. 확 거래량 늘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때려야 돼요. 왜냐? 여기서부터는 이익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어떤 시장도 아무리 좋아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는 없어요. 왜? 접었다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장은 취약해요. 뭐가? 심리적으로 취약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종목을 좀 압축하고 그런 매매 테크닉이 필요로 한 시기로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도 외국인들 보면 선물을 6천억 이상 이렇게 샀다가 끝에 가서 팍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없어져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아주 잘해요. 잘 챙겨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선물이 백오데이션 상태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11일 날이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조금 임박해서 보고,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시장 전체 흐름의 변화를 잡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들이 한 8만 계약 이상 이렇게 지금 쌓아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처리될 건지 그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가지를 감안해 보면 6월의 시장은 굉장히 기술적인 매매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시장은 가더라도 종목은 굉장히 압축되고 그 압축되는 대상은 반드시 제시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그 종목은 탈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6월 중순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6월 중순이 지나면서 7월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새 나와요. 실적 같은 것들이. 예, 그래서 뭐 추측치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는 굉장히 실적이 좋다, 뭐는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인 7월의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월 시장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따라가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일매일 저랑 함께 요 시장의 흐름을 잡아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뭐 효과적이고, 또 6월 한 달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장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무슨 별도의 특별 회원을 하는 무슨 다른 카페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돈 받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짓이고요. 그냥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얘기해서 진짜 100만 개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읽히는 대로,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수치나 기계적 분석을 잘하는 그런 제 후배들은 시장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수치를 좀 다 머리에 정리하시고, 저랑은 이렇게 시장의 호흡법만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이 끝나면 제가 준비해서 뭐 해서 올리면 한 오후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면서 개미 투자가가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죠.